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리그 첫 승을 거뒀는데 경기력과 경기 결과 두 가지 모두를 잡았던 경기였거든요. 에버튼을 상대로 무려 4대 0의 매우 큰 득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득점 차이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유는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지난주부터 입스위치 타운전,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보데글림트전, 그리고 오늘 에버튼전인데 이 세 경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전술적인 스타일과 그리고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 3경기뿐이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에버튼을 4대 0으로 이기면서 어떤 기록이 생겼냐면 맨유가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는 4골 차이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단 2경기 만에 입스위치 타운전 그리고 에버튼전 2경기 만에 4골 차이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또 테나흐 감독과 비교해서 좋은 기록도 벌써 하나둘씩 세워가고 있는 건데, 일단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점점 더 훈련도 하고 그리고 경기를 치르다 보면서 선수의 장점을 본인의 전술에서 빠르게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술적인 조정들을 아모린 감독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카세미로와 마이누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동안 이제 맨유가 3백을 만들 때 아모린 감독에서 앞선 2경기는 더리우트가 올라오면서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마즈라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디알로와 달로가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알로라던가 달로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스포르팅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도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는데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플레이들을 어제 경기에서는 카세미로와 마이누 2명의 선수를 활용해서 그래도 몇 차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거냐면 마이누 같은 선수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아까와 다르게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포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즈라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4명의 수비 라인에서 오른쪽과 왼쪽 풀백을 맡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수비 라인이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끌어내는 순간 달로와 디알로는 아까와 다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디알로를 활용할 때 디알로가 아무래도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다 보니까 윙백으로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 거기서 디알로가 볼을 잡은 다음에 올라가는 플레이를 잘해주긴 하지만 디알로가 앞선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알로가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면 풀백 자리에서 본인이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상황에서의 어색함들이 분명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되게 많이 내려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입스위치 타운전인데 입스위치 타운의 수비 라인에서 앞쪽으로 볼을 뻥 차줍니다. 그리고 중계화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공격수가 측면에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알로가 공격수와의 1대1 수비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너무나 쉽게 공격수가 볼을 물고 들어가다가 디알로가 달려오는 걸 보고 한 번 접습니다. 근데 이 동작에 디알로가 그냥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편안하게 이 돌파를 허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수가 뒤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완벽한 입스위치 타운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오나나가 정말 기적적인 선방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디알로가 맨유 내에서 정말 기동력도 빠르고 열심히 공격과 수비를 오갈 수 있는 선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알로를 윙백으로 기용을 하지만 디알로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 선수가 가진 공격적인 장점은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을 노출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좌우 풀백이 내려가는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전형을 만들면 디알로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는 확실히 카세미루나 마이누가 한 칸 내려오면서 포백이 만들어지고 이때 디알로와 달로를 올려서 플레이를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도 많이 나왔고요. 반대로 카세미루와 마이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3백에서 오른쪽에 있는 마즈라위는 풀백이고 왼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풀백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센터백이잖아요. 그래서
달로가 살짝 내려오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 이렇게 포백이 만들어집니다. 3백에서 자연스럽게 마즈라위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달로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 공격수가 아까처럼 또다시 끌려 나올 때 디알로가 앞쪽으로 달려가면서 마즈라위가 뒤를 받쳐주고 디알로가 수비적인 부담감을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오른쪽에 마즈라위 3명의 이제 3백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 디알로가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3백을 만들다가 상대 공격수들을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마이누가 살짝 내려가면서 포백이 만들어집니다. 미드필더가 살짝 내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들이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오른쪽에는 마즈라위, 왼쪽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중앙에는 더리우트와 마이누 이렇게 4명의 포백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면서 수비도 앞쪽으로 분산이 되고 좌우 측면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오른쪽에 있었던 디알로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즈라위가 측면 쪽으로 움직여 주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이누가 내려와서 볼을 잡고 4명의 수비 라인 형성이 됐을 때 디알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디알로를 배치하고 디알로의 공격성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알로의 움직임을 단 몇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술이 3백을 만들다가 포백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3백 자원 중에 한 명이 올라가면서 좌우 윙백을 내리는 형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오히려 3백으로 내려와 주면서 포백이 만들어진 형태 뭐 두 가지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지만 본인의 이제 이러한 전술적인 특성에서 디알로 같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살려주기에는 어떠한 형태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방향성을 벌써부터 찾아가고 있는 아모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에서 재밌었던 건 지르크지와 레시포드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 레시포드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원톱 자리에서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르크지도 이 2선 라인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출 때가 많죠. 그래서 끌어내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요. 끌어냈을 때 상대가 무게중심이 올라와 있는 순간 이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르크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는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디알로가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지르크지가 측면으로 빨리 뛰어가면서 상대 수비보다 먼저 이 공간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달려가면서 경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지르크지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레시포드의 장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레시포드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데에는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건데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를 최전방으로 배치했을 때 가져갔던 패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대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지만 전방으로 패스를 붙여줬을 때 볼을 받자마자 떨어뜨려주는 순간 이 넓은 공간으로 빠르게 기동력을 활용해서 주변 선수들이 달려 나오면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케레스와 다르게 레시포드는 등을 지고 볼을 떨어뜨려주는 경합 능력에는 능한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난 입스위치 타운전에는 어떤 장면이 많이 나왔냐면 달로가 아무래도 왼쪽 라인에서 나올 때는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레시포드 쪽으로 계속 볼을 넘겨줄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야 되는데 달로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접고 들어와서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기보다는 레시포드가 등을 지면서 볼을 받게끔 이렇게 패스를 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저런 패스가 들어갈 때마다 등을 지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반복이 됐었어요. 여기서 달로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발을 활용해서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레시포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데 내려왔을 때 볼을 받는 순간 수비수의 압박에 가로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한번 경기를 해보니까 지르크지를 2선 라인에 두는 건 상대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지르크지가 잘 못하고 레시포드를 최전방 공격수로 두는 건 레시포드가 내려와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잘 못한다
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지르크지와 레시포드의 자리를 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알로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르크지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르크지가 좋은 점은 이 선수가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어제 경기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지르크지에게 볼을 보내주고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레시포드 혹은 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달로 또다시 올라오는 디알로에게 패스를 연결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르크지가 볼을 받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올라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을 해주면서 본인이 공격을 전개할 때의 기준점의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 선 라인에 위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좌우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빨리 뛰어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완전히 본인의 강점으로 가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약간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지난 주말 경기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못했었는데 지르크지를 원톱으로 가져가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를 점점 더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던 디알로의 활용법 그리고 뭐 마이누나 카세미루가 내려와서 포백을 만드는 거 아니면 달로가 왼쪽 라인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후방에서의 활용법부터 지르크지와 레시포드의 자리를 바꿔준 거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이러한 활용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달로가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가 끌려 나오게 되고 이때 디알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대가 끌려 나오는 순간 지르크지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줄 때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있는 디알로에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 생기죠. 그래서 디알로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지르크지를 중앙으로 사용한 장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로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이제는 편안하게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르크지가 혼자서 기준점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면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플레이하기가 불편하니까 지르크지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볼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형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지르크지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레시포드가 오히려 이선 라인에 있다가 지르크지가 내려온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지르크지가 볼을 받아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여기서 레시포드에게 한 번에 침투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르크지를 최전방으로 배치를 하지만 지르크지가 내려오고 레시포드가 약간 이선에 있지만 레시포드가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변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지난 딱 한 경기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아모린 감독이 피드백을 가지고 왔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지르크지가 맨유가 세 번째 골을 만드는 장면인데 살짝 내려와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먼저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에 디알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있는 달로의 위치와 디알로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디알로가 매우 높은 지역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에버튼의 공격 자체가 달로 쪽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로보다 디알로가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디알로에게 지난 경기보다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게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리고 앞쪽에서 지르크지가 내려올 때 볼을 받자마자 본인이 기준점이 되면서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르크지가 원톱으로 나오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아니라 지르크지는 이렇게 볼을 잡아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르크지가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살짝 밑에 있었던 레시포드는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지르크지 대신 전방으로 침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먼저 지르크지가 디알로에게 방향 전환을 해줬고요. 디알로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는 순간 레시포드가 지르크지가 내려온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알로가 측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레시포드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물 흐르듯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득점 장면이라고 평가를 받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는 지르크지와 레시포드의 위치를 바꿔줬다는 거. 그러면서 지르크지가 내려왔을 때 레시포드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디알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설정을 해주면서 지르크지가 꼭지점이 되어주면서 디알로의 움직임을 살려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이었던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지르크지가 앞쪽에 있다가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먼저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레시포드가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르크지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넘겨주거든요.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다가 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볼을 받자마자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야를 확보하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르크지가 내려올 때 레시포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리턴 패스를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찔러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킥 능력도 확실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레시포드가 전방으로 잘 뛰어들어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는 딱 이런 장면이 눈에 띄었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지르크지가 내려와주고 있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르크지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반대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르크지가 내려올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디알로도 가장 반대편 끝에서 넓은 위치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마즈라위가 자연스럽게 디알로의 위치를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르크지가 볼을 받자마자 돌아선 다음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디알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알로가 넓은 공간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디알로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이런 장면을 보면 아모린 감독이 기본적으로 선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수 개개인의 장점들을 본인의 전술에 끼워 넣지 않고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본인의 전술에 있어서 하나의 부품으로 잘 활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정말 단 3경기 만에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에버튼전에서 아모린 감독의 모습은 매우 합격점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아직 여러 경기가 남았지만 아모린 감독에게 이제 기대했던 것들, 그러니까 테나그 감독 시절에는 테나그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맞는 선수만 써야 되고 선수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선수의 단점이 부각이 되는데 그대로 경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아모린 감독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경기가 아주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